인간이 된 순간, 앞서 천자문 구절들이 천지의 탄생과 우주의 질서, 자연의 순환 등 광대한 우주의 이야기 다음에 인간이 무엇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시제문자, 내복이상, 비로소 문자를 만들고 이에 의복을 갖추어 입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수많은 인간의 행위 중에서 천자문이 인류 문명의 첫 업적으로 꼽은 것이 문자와 의복이라는 점입니다. 왜 하필 이 두 가지였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문자의 뿌리인 결승과 강목, 문자도 없던 시절, 누군가가 새끼줄 하나를 집어들고 매듭을 짓습니다. 이 매듭 하나는 소 3마리, 매듭 둘은 열흘 뒤 라고 서로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였겠지요. 그 손짓 속에 이미 언어 이전의 계약이 있었습니다. 글자가 없어도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는 있었던 것입니다. 나무의 칼끝으로 긁어 새긴 자국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새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사라져도 이 자국은 남는다. 흔적을 남긴다는 것은 곧 나는 여기 있었다는 존재의 외침이니까요. 하나는 결승의 정신, 매듭은 관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혼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대방이 있었습니다. 약속은 언제나 둘 사이에서 태어나는 것이니까요. 문자가 탄생하기 전부터 인간은 이미 관계의 동물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강목의 정신, 나무에 새긴 자국은 시간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면서도 후세를 향해 말을 걸었다는 것, 그것이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는 결정적인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 결승과 강목은 단순한 문자의 전 단계가 아닙니다. 결승은 수평의 언어로 지금 여기, 너와 나 사이의 약속이고, 강목은 수직의 언어로 지금 여기, 과거와 미래 사이의 흔적입니다. 이 두 방향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비로소 문자가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파크골프 매 라운딩마다 동반자와 나누는 약속과 매너는 결승의 정신이고, 스코어 카드에 한타 한타 정직하게 새겨 넣는 것은 강목의 정신이 아닐까요? 문자 이전부터 이어져 온 그 오래된 인간의 본능이 오늘 작은 공원, 코스 위에서도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지요. 흔적을 남기려는 욕망,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 그것이 결국 문명의 씨앗이었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의 뿌리입니다. 생각을 담는 그릇, 문자, 중국 문명의 시조로 불리는 황제의 사관이었던 창일이 우리 단군 신화와 비슷한 시기인 기원전 약 24세기 경세의 발자국을 보고 문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창일이 문자를 만들던 날, 하늘에서는 곡식이 비처럼 내리고 귀신은 밤새 울었다고 합니다. 왜 귀신이 울었을까요? 문자가 생기는 순간, 인간은 더 이상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잃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문자에 담기면 몸이 사라져도 지혜는 남습니다. 수천 년 전 공자의 말씀인 논어가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것도 문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자가 없었다면 인류의 지식은 매 세대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을 것입니다. 문자는 인류가 발명한 가장 위대한 시간 여행 장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제문자의 좀 더 깊은 철학적 의미를 봅니다. 문자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기록하는 기술을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름을 붙이는 행위, 즉 세계를 개념으로 나누고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노자 도덕경 제1장에 명가명 비상명,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대상은 언어라는 틀에 갇히게 되어 실제 본질이나 끊임없이 변화하는 진정한 모습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언어와 개념의 한계를 지적하며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는 문구입니다. 사회적 도덕적 존재의 선언, 의복. 의복은 단순히 추위를 막는 도구가 아닙니다. 동물도 털가죽으로 추위를 막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복은 그 이상입니다. 옷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고대에는 의복이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천자는 곤룡포를 입고 신하는 관복을 입으며 백성은 평복을 입었습니다. 의복은 그 사람이 사회 속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언어였습니다. 또한 의복은 부끄러움을 아는 능력과 연결됩니다. 성경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지혜의 열매를 먹은 뒤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 수치심과 염치를 안다는 것은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표징입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 중 하나로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인 수호지심을 꼽았습니다. 의복을 입는다는 것은 그 수호지심의 외적 표현입니다. 문자는 인간이 정신의 존재임을 선언한 것이고, 의복은 인간이 사회적 도덕적 존재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곧 인간이 짐승의 부류에서 사람이 된 순간의 기록입니다. 문명의 무게를 역설적으로 다시 떠올려 봅니다. 우리는 지금 더 많은 문자를 쓰고 더 많은 옷을 입고 있지만 과연 더 인간다워졌는가? 오늘날 우리는 문자의 홍수 속에 삽니다. 스마트폰 속의 메시지, SNS의 게시물, 쏟아지는 뉴스와 댓글들,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문자가 생산되고 소비된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문자들이 과연 인간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까? 창일이 문자를 만들었을 때의 그 경이롭고 엄숙한 정신으로 우리는 글자를 쓰고 있습니까? 문자는 단순히 기호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생각의 책임을 진 것입니다. 문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번 쓴 말은 공기 중에 흩어지지만 문자로 적힌 것은 남습니다. 그 무게를 알고 쓰는 것, 그것이 현대인이 배워야 할 첫 번째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악플 하나가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시대, 가짜 뉴스 하나가 사회를 뒤흔드는 시대에 우리는 시제문자의 즈웬즈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글자에는 무게가 있다. 그 무게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문명인의 자세입니다. 의복의 본질, 현대 사회에서 의복은 패션이 되었습니다. 브랜드가 사람을 나타내고 명품이 가치를 증명한다고 여겨집니다. 저는 이것을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의복이 자기 표현의 수단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복 이상의 원초적 의미는 체면과 예절, 즉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알고 그에 맞는 몸가짐을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때와 장소에 맞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한 예의 범절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내복 이상은 상황을 읽고 관계를 배려하며 자신의 자리에 맞게 몸을 갖추라는 오래된 가르침입니다. 시작의 용기. 저는 이 구절에서 맨 처음 글자인 처음시에 특별히 주목합니다. 시는 비로소 처음으로라는 뜻입니다. 문자도 의복도 누군가가 처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도 해본 적 없는 일을 처음으로 해낸 것입니다. 현대인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하는 용기,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처음으로 내는 용기. 문명은 누군가의 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망설이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이 구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시하라, 비로소 시작하라. 파크골프 규칙이라는 이름의 문자. 파크골프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타수를 세는 법, 오비의 처리, 동반자에 대한 매너, 코스 위에서의 행동 지침, 이 규칙들은 모두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이 있기에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같은 코스를 공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제문자의 정신이 파크골프 코스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규칙을 배우고 지키고 그 위에서 자유롭게 플레이하는 것. 문자와 규칙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틀입니다. 파크골프 복장이 말하는 것. 파크골프를 하는 분들을 보면 복장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단정한 골프 복장, 깔끔한 모자, 적절한 운동화. 이것이 단순한 멋부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복 이상의 정신처럼 파크골프 복장은 하나의 선언입니다. 나는 이 공간을, 이 시간을, 이 동반자들을 존중합니다. 코스에 나설 때 단정하게 차려입는 것,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복장이 흐트러지면 마음도 흐트러집니다. 단정한 복장은 단정한 플레이의 시작이고 단정한 플레이는 단정한 삶의 반영입니다. 스코어 카드라는 문자의 정직함, 파크골프에서 스코어를 정직하게 기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코어 카드는 작은 문서이지만 그 안에는 그 사람의 정직함과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시제문자의 가장 깊은 정신은 기록의 정직함, 즉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것입니다. 타수를 속이거나 기억을 유리하게 왜곡하거나 룰을 편의에 따라 해석하는 것은 문자 정신의 훼손입니다. 반대로 설령 형편없는 스코어라도 정직하게 적어 넣는 것, 그것이 시제문자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파크골프 자체가 하나의 시. 파크골프는 1983년 일본 홋카이도에서 처음 시작된 운동입니다. 누군가의 창시, 즉 시의 용기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 시작이 지금 한국에서, 아시아 전역에서 수백만 명이 즐기는 운동으로 꽃피었습니다. 저 역시 파크골프를 처음 시작하던 날을 기억합니다. 클럽을 처음 잡던 손의 떨림, 첫 번째 스윙의 어색함, 그러나 공이 처음으로 의도한 방향으로 날아갔을 때의 그 설렘, 그것도 하나의 시였습니다. 모든 위대한 것은 시에서 출발합니다. 파크골프의 매 라운딩 역시 첫 홀의 시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을 매번 새롭게, 진지하게, 감사하게 맞이하는 것, 그것이 이 구절이 파크골프를 통해 저에게 건네는 메시지입니다. 문명의 첫걸음은 지금도 계속된다. 시제문자, 내복 이상. 인류는 문자를 만들고 옷을 입으며 짐승과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어떤 문자를 세상에 내놓았습니까? 그 문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까? 경솔함이 담겨 있었습니까? 저는 오늘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그 옷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담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무언가를 시했습니까? 망설임 속에 멈추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파크골프 코스 위에서 클럽을 잡을 때마다 저는 이 구절을 조용히 되새기고 싶습니다. 규칙을 존중하고 복장을 단정히 하고 스코어를 정직하게 적으며 오늘의 첫 홀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 작은 실천 속에 수천 년 전 인류가 처음 문자를 새기고 옷을 갖추어 입던 그 위대한 정신이 살아 숨쉰다고 저는 믿습니다.